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자동차. 혹시 이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자파에 대한 논쟁이 이제는 우리 삶의 필수품인 자동차 내부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차들이 우리에게 안전할지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계시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자파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 사무실의 컴퓨터까지 그야말로 전자파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동차,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는 어떨까요? 엔진룸 깊숙한 곳에 복잡한 회로와 고전압 배터리, 강력한 모터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그 오해와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전자파에 대한 걱정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 주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도로 위를 점령하기 시작한 이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들은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동됩니다. 강력한 배터리팩과 전기모터,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는 수많은 전력 변환 장치들이 핵심인데요. 바로 여기서 고전압의 전기가 흐르고 그 과정에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에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혹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공포심마저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전자파란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자파는 사실 전자기파의 줄임말입니다. 전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햇빛이나 라디오 전파, 심지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즉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일 텐데요. 이러한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무선 인터넷은 비교적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사용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전력선이나 가전제품은 주로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전자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오랜 연구 끝에 인체에 안전한 전자파 노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통해 정립된 것으로 단순히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노출되는 전자파의 세기와 주파수, 그리고 노출 시간입니다. 자동차 내부의 전자파를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접근해야만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모터, 그리고 배터리의 직류 전기를 모터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인버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모두 고전류가 흐르거나 전력 변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러한 전자파 발생을 최소화하고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차폐 기술과 설계 노하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차량 내부에서는 어떤 수준의 전자파가 실제로 측정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막연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측정 데이터를 통해 그 진실을 밝혀볼 때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그동안 품어왔던 막연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릴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국내의 유수의 여러 연구기관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실제 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단순히 전자파가 나온다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발맞춰 차량 내부 각 지점에서 어떤 수준의 전자파가 실제로 감지되는지 면밀히 살펴본 것이죠. 저희는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탑승자에게 가장 밀접한 공간에서의 전자파 수치를 꼼꼼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막연히 짐작만 하던 전자파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순수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의 주행 상황에서 전자파 수치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급가속이나 급감속 등 주행 모드가 역동적으로 바뀌어도 전자파의 급격한 변동은 크지 않았죠. 이는 전기차가 애초부터 고전압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그에 따른 차폐 및 안전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다소 다른 주목할 만한 특성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엔진과 모터가 서로 전환되는 특정 구간, 혹은 고속 주행 중 배터리 충전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전자파 수치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분명하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국제적인 안전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전기차와는 확연히 다른 전자파 발생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측정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 생산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WHO를 비롯한 여러 국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엄격한 안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량 내 전자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차에서 관찰된 특정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전자파 증가 현상이죠. 비록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차량별 특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현명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파 노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없을까요? 물론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급가속이나 급감속을 되도록 피하고 부드러운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자파의 순간적인 피크치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차량 구매를 고려할 때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자파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측정 데이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히 전자파 걱정 때문에 특정 차량을 섣불리 배제하기보다는 연비나 주행 성능, 첨단 안전 사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과학적인 측정 결과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특정 상황에서의 순간적인 전자파 특성, 그리고 차량 선택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제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 대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파는 이제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에 휩쓸려 과도하게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갖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